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과 조국의 앞날. 저는 유시민 씨가 진짜 재밌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저께 TV에 방송에 나와서 뭐 이제 완전 압승 분위기였으니까. 근데도 유시민이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다. 법원이 이재명 조국 감옥에 집어넣으면 끝이다. 저는 오늘 네. 아침에 네. 그 화성을의 이준석 당선인이 어디 라디오에 네. 나와서 하는 걸 이제 오다가 들었는데 네. 이준석 당선인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과 조국 두 야권 지도자 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사법 처리의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조국 대표는 지금 2심까지 돼서 대법원만 남겨놓은 상태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시간이 길죠. 재판 받는 것도 있지만 아직 재판 기소도 안 된 게 있으니까 맞아요. 사법 처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이 전국을 운영하려는 속도가 다를 것이고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뭐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뉘앙스가 예. 사법 이것도 개입이라고 할까요? 여론에 자, 우리가 이 정도 했어. 네. 그런데 법원 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뭐냐 하면 이거 당신들 하면 안 돼.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할 거야? 네. 라는 부담감을 엄청 주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이 선동처럼 그야말로 이게 선동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예. 자, 국민들이 조국을 선택했어.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했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체제를 법원이 이 사람들을 구속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 체제는 국민들이 만든 체제인데 판사들 당신 명심해. 이거 지금 국민들 선택이야. 라고 저는 반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살짝 가졌거든요. 그 자리를 네. MBC가 깔아준 거죠. 네, 네. 어저께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겁박하는 데는 공동 보조를 맞추겠지만 예. 이제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법안이나 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서로 각자가 해낼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특검을 먼저 발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국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그냥 들어갈까? 한동훈 특검에?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네. 그런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속도감에 비해서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그렇게 안 맞춰줄 필요가 있겠냐? 그렇죠. 라는 그렇죠. 생각을 없죠. 할 거고요. 네. 네. 또 반대로는 민주당이 어쨌든 175석이 된다면 이게 그 패스트트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80석에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려면 그걸 또 조국 그 네. 혁신당의 손을 잡아야 그쪽 일종 캐스팅 보트의 도움을 받아야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협조는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면 또 한쪽에서는 약간 어깃장을 놓을 만한 또 힘이 서로 있는 거고 하니 이게 하여튼 순탄하게 나갈지는 지켜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 두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다음번 대선에 나오고 싶은 욕망이 지금 들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야 뭐 이미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조국이 오히려 더 쉽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조국은 2년형이고 바로 수감돼서 2년 채우고 나와서 그러면은 오히려 피선거권 박탈된 거 아니요, 사면을 받아야죠. 사면을 시킬지도 모른다. 사면을 누가 시켜주나? 네. 근데 오히려 이재명은 지금 저 시간이 늦기 때문에 대선 무렵에는 감옥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걸 늦추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사법 거의 중지를 시키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막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네.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3심까지만 안 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조국 같은 경우에도 2심 판결까지 받아놓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재명도 늦어 최악의 경우 2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법원 남겨놓고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도 뭐 대법도 한정없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이 두 조국과 이재명, 이재명과 조국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낼 정말 각종 포퓰리즘 법안과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관련 또 혹은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각종 법들도 예. 엄청나게 이제 걱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 리스크가 많은 두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네. 혹은 감옥에 일찍 갔었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워내는 이 참 파열음 자체도 간단치 않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은 국회 이번에 입성한 사람들 초선들 네.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지지율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하고서 그렇죠. 공천을 해서 네. 결국 집어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21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21대 그 처럼에 몇 명입니까? 그 극렬한 초선들 뭐 김의겸, 최강욱 뭐 이런 사람들 김남국, 뭐 예. 그런 사람들이 한 40명, 50명 된다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4, 50명이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이제 결사옹이 하는 철옹성처럼 거죠. 결사옹에 둘러싸가지고 그걸로 이재명 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조국도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대표는 뭡니까? 어쨌든 반윤석열 한동훈의 뭐 그 깃발을 내건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반윤석열 하자면 또 한 명 또 들어왔잖아요. 추미애 또 들어왔잖아요. 예. 추미애 들어왔죠. 그리고 또 반윤석열 또 들어오잖아요. 이준석 또 들어왔죠. 또 이 네 명이 다음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뭐라 그럴까요? 화학작용? 이것도 어마어마한 용광로를 또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를 우리 앞에 펼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조국당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합칠 네? 가능성 지금 케미스트리를 어느 얘기를 거죠? 하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럼 뭐 조국하고 민주당은 안 합치죠.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익진의 조국 혁신당이 망치선이 되겠다. 네.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전술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시간표나 정치적인 유불리가 다르다. 부합하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안 합치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몇 명 끌어올 것 같아요. 좀 끌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럴 네. 거면 차라리 민주당 누가 그전에 네. 언급했던 것처럼 아예 교섭단체를 한 10석 정도로 낮춰주는 거를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어제 저희 그 방송에서도 그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네. 아마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안 해줄 것 같다. 그쵸. 예, 네. 안 해줄 것 그걸 같다. 해줄 일은 예. 없죠. 막 그런 반죽을 네. 뭐 제 의견이라 한 패널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 정도 또 그럼 12석. 12석인데 교섭단체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되는 의원들을 끌어올 만한 대가 없잖아요. 정치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이대로 간다고 네. 봐야죠. 예. 참 절묘한 숫자로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잘할 경우에는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 아닌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싸우고 그 굿판 벌어지는 거를 보이는 재미도 살짝 기대는 해봅니다. 네. 지켜보시면 되죠, 뭐. 예. 아,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이제 뒷자리는 다 버려버렸어. 50, 30, 20으로 정확하게 깨끗하게 떨어지네요. 뭐냐면 5대 3대 2로. 한동훈 잠시 쉬고 당권에 도전하세요. 50%. 쉬었다가 대선 전 컴백하세요. 30%. 집에 가라. 집에 가라 20%. 집에 가리 분들은 뭐죠? 아니 한동훈 책임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의 투표율이 그렇게 낮았던 거를 또 증명하는 사례잖아요. 예. 저는 이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한동훈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한동훈이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알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의견들은 확실히 다음에 당권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조금 더 쉬었다가 대선 전에 컴백했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한 80%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시청자 10분 중에 8분 정도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본인도 뭐 미국 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했고 안 간다 그랬죠.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는 한다는 의지도 예. 밝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총선은 오늘은 사퇴를 했지만 과연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를 국민의힘 내에서 네.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서 공과 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 관계없이 계속 어쨌든 이미 지금 각 대학별로 정원도 받아 나온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올해 입시 각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네.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가 딸렸기 때문에 이걸 협상을 해야 된다. 뭐 내가 지금 몰렸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한 달 벌써 전에 했을 했겠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2,000명은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이겼다면 예.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맞아요. 압도적 승리를 했다면 그걸 기반으로 의대 정원도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결코 이겼다고 아슬아슬하게 결코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또 양보를 한다면 그 기세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의 특성상 안 꺾을 것 같긴 하지만 예. 네, 네. 워낙 이 혼란이 심화되고 이제 좀 민심과 민의에 좀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라라는 굉장히 여론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좀 내각도 사퇴하고 어제 사표 냈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도 사의 지금 내고 뭐 수석들도 다 네, 사표를 사표 냈다는 사의를 거로 표명했습니다. 보면 새로 만약에 진용이 되고 새로운 조언자들이 나와서 이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타협을 해서 적절한 선으로 혼란을 좀 줄이면서 갑시다라는 이 목소리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실제로 지금 겪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죠. 당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료 현장의 문제도 있지만 또 저처럼 자녀를 둔 수험생 자녀를 둔 아들 의대지 지망생.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아닙니다. 근데 네. 하여튼 수험생 자녀를 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네. 심지어 이것 때문에 뭐 지방 의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네. 뭐 다시 학원을 간다는 여러 그 입시 시장에서 입시 또 현장에서 근데 이런 있거든요. 나라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무슨 의대 가려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정말 의료교육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네. 아니 의대 보내려고 지방으로 이사 가고 이게 나라가 정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여러분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도 안 누르십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죠. 네.